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의 법칙 나폴레옹 힐의 솔선수범 과리더십입니다. 솔선수범 과리더십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왜 솔선수범과 리더십이라고 할까 하는 게, 그럼 솔선수범은 뭐냐? 엄밀하게 솔선수범의 개념을 딱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킨다는 거 하고 먼저 한다는 거, 먼저 지킨다는 거. 그런데 자기가 한 걸 보여주고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리더. 솔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선하니까 이것이 이 숫자가 이 드리울 숫자 또는 이제 바칠 숫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법범, 원칙과 룰, 공정에서에서 솔선수범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리딩하라는 거예요. 먼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때그때 셀프 오더를 해서 뭐가 되게끔 바이 이그젠플이 되도록, 샘플이 되도록, 예가 되도록, 사례가 되도록, 케이스가 되도록, 그래야 뭔가 하면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솔선수범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 코플러스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이 협력이라는 거. 그러면 그 협력이라는 글자를 한번 딱 봐보세요. 코퍼레이션이. 이 협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협력자가 벌써 협력에 4개가 들어가요. 노력에도 협력자가 이제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또 하고 또 한다는 거하고 뭐 개진 여변에 또 위에 협력자 쓰게 되면 그 노력할 힘쓸 노자가 되는 건데, 그 협력을 보게 되면 여기 협력 3개가 10번 한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열십자가 아니고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를 쓸 때는 마음심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그리고 밑에도 보게 되면 콜라보레이션이 같은 뜻이거든요. 협력하다, 협업하다는 거. 그래서 성공의 필수 요소 중에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럼 리더십이 요소라면 그 리더십의 토대, 리더십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이 사람은 진짜 리더야 하는 건 리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정의는 논문에 보게 되면 100가지가 넘어요. 리더십에. 변혁적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양심의 리더십, 언어 리더십, 무슨 사람 이름 불려가지고 하면은 뭐 소위 말 히딩크 리더십부터 뭐 세클턴 리더십부터, 교재에 나온 나폴레옹 힐은 판매력, 영업력 중심으로 하는 영업 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인 거예요. 로버트 키오사키는 투자자 중심의 적합한 리더십인 거예요. 그 솔선수범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솔선수범 리더십은 셀프 오더에서 나오는 게, 그게 뭔가면 자발적 자기 역량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가장 효자들은 그 집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했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지 새끼들은 지가 알아서 해요. 내가 할 말도 못하게 지가 다 알아서 해요. 뭐 하면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한다는 말이 가장 위대한 셀프 리더십이고, 그 솔선수범의 바탕,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하는 거예요. 이 도표가 솔선수범과 리더십의 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도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성공이라는 이 틀 안에 나와 있는 게 자, 리더십이 필수 요소라 해서 내가 이제 찍어놨지만, 마스터마인드, 명확한 목표, 자기 목표, 리더십, 상상력, 다음 주 할 것까지만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리더십이 필수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야 그 자신의 성공 사례를 가서 얘기하죠. 성공 사례를 얘기하게 되면 스타가 되는 것이고, 그게 보면 리더십 강의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강의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요게 부딪혔던 사례, 안티 사례. 그래서 이 솔선수범은 셀프 오더가 중요하고 자발적. 그러니까 항상 셀프 리더십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거면, 리더십을 아까 답이 나온 거,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역량.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면 패드릭 스미스라고, 패드릭 스미스는 페덱스를 창업한 사람이 패드릭 스미스야. 패드릭 스미스가 예일 대학 후배들 앞에 가가지고 리더십이 뭡니까 얘기했을 때 답변 던진 게 이건 거예요. 그 배송업체를 만들면서 광고를 뭐라고 낸 줄 알아요? 그 아르바이트들을 모집해서 쓰는데 24시간에 이 물건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격 요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24시간 안에 이 상품을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일을 하겠다 해서 그것들을 입사원서에 다 쓰게 한 거예요. 알바생들에게도. 태풍 해가지고 전부 침수가 돼가지고 교통이 전부 마비가 된 날이 있었어. 그날에 그 알바생이 이거를 오늘 배달해야 되는 24시간 배달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해서 이거를 배달하는 방법을 찾고 하니까 딱 떠오른 게 긴급 소방 헬기를 딱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 소방 헬기 한국에서 이거 쓸라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헬기를 가서 이용해가지고 그 배달을 24시간 약속을 지킨 거야. 그 고객이 얼마나 감동을 했었는지 그거를 지역 신문사에 그 선행 사례를 내준 거예요. 24시간의 약속을 지킨 그걸 냈더니 그게 미국 전역에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은 페덱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 될 일을 당신의 일을 해서 만드는 역량. 이거는 그 유통 물류 쪽에 그 리더십 논문을 쓸 때 리더십의 정의 중에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리더십이라는 그 공존의 세계는 이끌고 따르는 거, 이끄는 거를 리더십이라고 다른 거는 팔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그 리딩하는 거, 이 리더십 플러스 뭐가 팔로십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 끊임없이 솔선수범과 그들에게 사례가 되고 리딩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마음을 써주고 플러스 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또닥거려주고 남모르는 선행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그게 솔선수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요소,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문다 했잖아. 리더십이 성공의 필수 요소고 거기에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솔선수범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 구성 요소를 어떤 거를 솔선수범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야 될 그 8가지를 이번 시간에는 얘기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선수범 그 리더십, 그게 솔선수범 리더십을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 8가지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리더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부분이 내가 지금 모자라구나. 이런 걸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 첫 번째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셀프 컨피던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컨피던스 그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걸 뭐라 해요? 뭐가 좋다? 뭐를 가져라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안 가지면서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그럼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가 자신감이 없어. 리더가 자신감이 없어. 일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테마 맡은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진행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미팅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드럼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하고 개념 정리하고 안 되면 조작적 정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전달 능력, 세미나 능력, 토론 능력, 상담 능력, 이야기 능력, 사례 능력, 정확한 전달 능력,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잘못되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준비하라? 또 준비하라. 학습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도덕적 우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라는 것은 첫 번째,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제력도 성공의 요소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우위라는 거는 끈기와 정신력을 보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마음, 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 우위라는 건 덕 잃은 거예요. 도는 길도자에 덕덕자, 큰 덕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큰 길을 가는 군자는 대로행, 내가 바른 길 가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끈기와 우직함과 그런 정신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런 도덕적 우위를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연예나 롤에 대해서 가져주는 게 좋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구성 요소를 얘기하게 되면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게 자기 희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뽑아낸 게 어디서 뽑아낸 게 507명의 성공자들이 분야별로 뽑아내니까 이게 다르네. 그럼 자기 희생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봤고 뭐 간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데레사 수녀부터 이런 뭐 슈바이처 이런 정신들을
각각에 보이는 게 그게 자기 희생이에요. 그거는 몽고하게 되면 배품이 있다는 게. 그리고 자기 희생을 그 오스트리아 그 쇤브룬궁에 갔을 때 그 하루 종일 그 오스트리아 그 왕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식들에게 꼭 전해줬던 그 왕조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백성보다 일찍 일어나고 백성보다 늦게 잠들라. 그게 뭔가 하면 백성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게 그 오스트리아 쇤브룬궁에서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이게 나폴레옹 힐도 전 세계 성공자들을 만들다 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게 온정주의들. 근데 온정주의라는 게 오지랖과 온정주의는 분간해야 된다는 게, 오지랖이 이제 많이 발휘하는 사람들, 오지랖퍼들은 위험해요. 나쁜 놈도 안 패도 오지랖, 좋은 놈도 오지랖. 그냥 좋은 소리 듣기만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빨리 나쁜 놈 한 패는 나쁜 소리 들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나쁜 놈이 칭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오지랖을 발휘하고 있거나. 나쁜 놈들은 나쁘다고 말해주는 게, 나쁜 놈 한 패는 욕을 먹어야 그게 좋은 사람이죠. 적군 한 패 칭찬받으면 이거 스파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에서는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정주의의 기본은 오지랖이 아니고 안녕과 복지인 거예요. 이 온정주의는 그 닥터 리더십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리더, 그 처방과 시술에 있어서 과감하라는 거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그런 논쟁들을 벌이면서 처방을 했으면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온정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온정주의인 겁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공정성이에요. 리더에게 필요한 거. 그 리더의 공정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룰과 원칙이에요. 이 사람 한편은 원칙을 준수하고 이 사람 한편은 안 지키면서 공정을 떠들면 그 새끼들은 적폐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라. 그거는 뭘 얘기하면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가 아니고 되는 건 다 되고 안 되는 건 다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정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 그게 신뢰성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 공정성. 다음에 그 여섯 번째가 바로 이 결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여러분들이 결심을 한다는 건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거는 마음을 잡았는데 결단을 한다는 거는 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력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는 거는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하겠다고 맘먹었으면은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말하는 게 결단력인데, 그 결단력을 만들어주는 분석과 판단이에요.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행동에 옮기면 결단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리더십에서 이게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좋은데, 그냥 온정주의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게 없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온정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 한번 화내면 무섭다 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그거 따져보게 되면 조심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끼는 게 리더들이 보면 위험인 거예요. 위험. 그 위험이라는 게 군대에서 이건 많이 쓰잖아요. 그 사례가 군대 사례들을 많이 드는데, 그 위험 있게, 위풍 있게, 위풍당당 이런 거죠. 그 위험을 사회적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품위 아니에요. 품위. 그러니까 이게 경외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면 중심이 있다는 거죠. 위험이 있다는. 중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그게 뭔가면 중, 심. 중심을 쓰니까 충성할 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을 말로 이룰 성자, 성공할 때 이루었다. 말로 충성하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부에서 많이 보이게 되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인가 아니면 배부르는 리더십인가를 한 번씩 이제 봐주면 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충성 조직, 회사가 위험이 있으려면 로얄티를 가진 커스터머가 많으면 된다는 거지. 그 마지막으로 이게 딱 보여주는 게 육체와 정신의 일체된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이 꼬라지. 이제 꼬라지가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용기 아니에요. 그 용기는 뭔가면 육체적으로 용기는 뭔가면 육체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용감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감할 때는 싸울 때나 동을진할 때나 뭐 맹수가 있으면 같이 덤비면 용감하다 하잖아요. 용감하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정신적인 도덕적으로 이런 거를 도덕적 우위를 가지면서 자신감을 표출하는 걸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용감과 용기에 대한 분간, 용감과 용기를 부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비전과 미션을 분간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 하는 거죠.
그럼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고 용감한 거죠. 용기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제시하죠. 싸우지 않고 이길, 설명하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리더십의 8가지 구성 요소예요. 그 안에 이꿈과 따름이 있고 공존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왔던 걸 통해서 사람들이 조직을, 멤버십을 텐트 시스템으로 가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뜻을 하고 움직일 사람들이 만들고 그걸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세력화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8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